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실전 투자 대회 상위 1% 캔들 헌터입니다. 자, 오늘 또 살펴볼 종목, 자, DY라는 종목입니다. DY. 자, 오늘 이 종목이 상한가를 갔습니다. 자, 저는 개인적으로 상한가가 조금 불안정한 모습이긴 하지만 오늘 이제 자율주행 관련 테마들이 시장에서 부각을 받으면서 뭐 라닉스, 그 다음에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이런 종목군들이 현재 지금 상한가를 기록을 해놓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자, 과거에 이런 종목들이 시장에서 부각을 받았을 때, 자, 후속적으로 어떤 종목들이 튀어줬는지에 대한 그런 패턴들이 지금 시장에서는 조금 더 수익과 직결될 수 있는 하나의 소중한 경험치가 되지 않나. 일단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자, 그 경험치와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한 내용들을 지금부터 조금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자, 우선 저는 이렇게 4차 산업 수혜주, 4차 산업 수혜주들이 결국에는 빛을 볼 날이 온다라고 계속적으로 강조를 드렸습니다. 자, 그 중에 하나의 섹터였던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미래차 관련 수혜주. 자, 미래차 관련 수혜주들을 너무 이제 오랫동안 일관되게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오늘 상승이 나왔다 하더라도 근데 그간 많이 떨어지지 않았냐, 떨어졌으니까 올라가는 거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자, 그러면 떨어졌었을 때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과 그런 자리들을 확신을 할 수 있고 볼 수 있다라고 하면은 그럼 떨어질 때 사면 되지 않습니까? 그죠? 자, 이런 거에 대한 눈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이 들고, 저는 이제 이 미래차 섹터들 중에서도 자율주행, 그리고 수소, 2차 전지, 자, 수소, 그리고 뭐 자율주행, 2차 전지, 자, 이런 종목들, 자, 이런 섹터들 자체에서 앞으로 무궁무진한 긍정적인 기사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입장이고요. 자, 그리고 이 추가적으로 자동차 부품 섹터들까지도 한 세트로 움직인다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자율주행이 급등이 나왔다라는 말은 머지않아서 수소차, 2차 전지는 최근에 조금 부각을 많이 받았다 보니까는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고, 자동차 부품주, 그리고 수소차 관련주, 그리고 자율주행 후속주까지, 자, 이쪽 관련 테마들이 지수 연계의 성향을 띠면서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조금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 어떤 종목군들이 시장에서 반응이 나오고 상승이 나와줄까요? 당연히 과거, 끼, 그리고 두 번째 저평가. 자, 이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과거에 끼가 있는 종목들은요, 어떤 특정적인 테마가 불었을 때, 이런 테마가 갔었을 때는 이런 종목이 갔더라. 자, 진짜 그런 심리로 의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된다. 당연히 그렇게 움직였던 데에 대해서는 이유가 있겠죠. 호재성 기사가 있거나 아니면은 기업 자체가 좀 튼실한 기업이거나, 그리고 반대로 부각받은 적은 없지만 상대적으로 기업 가치에 대한 부분들, 장부상 가치라든지 아니면은 미래지향적인 발전 가능성에 대한 저평가라든지, 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종목이 부각될 수 있었을 때 오늘 이 DY와 같은 종목처럼 갑작스럽게 급한 반등이 나와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DY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시장에서 크게 큰 반응이 없었습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렇게 특정적인 재료가 한번 붙어줌으로써, 자, 어떤 재료가 붙었죠? 자, 오늘 붙은 기사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신다라고 하면요, 사실상 이 현대차, 자, 자율주행차 관련해가지고, 자, 연말에 세계 최초 80km까지 작동하는, 자, 레벨 3 자율주행차를 상용화한다. 자, 이 상용화라는 소식이 사실상 큰 의미로서 와닿았던 그런 재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뭐 레벨 4 레벨 4까지도 자율주행에 대한 핵심 기술을 계속적으로 이제 부각을 받을 수 있는 이런 내용들도 사실상 DY 같은 경우에는 독점 개발을 할 수 있다라고 일단 보고 있고, 실제로도 그렇게 올해 초에 이제 부각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시장에서 긍정적인 이슈와 기사들이 지속적으로 나와줄 수 있고, 그런 와중에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다라고 한다면은 부담 없이 매수 매도에 뛰어들 수 있는 명분이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상승이 조금 의미 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이유는 이 차트상의 이 매집의 흔적과 매물들의 흔적을 보면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어쨌든 하락 추세 이후에 이렇게
단기적으로 자, 저점과 고점을 이어나는 이런 박스권 장세가 몇 개월간 약 거의 1년간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자, 1년간 박스권 장세가 유지가 된다는 말은 직전에 물려 있었던 사람들의 물량들을 점진적으로 소화를 해 나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결과로 인해서 중장기 이평선들이 이렇게 밀집이 되는 구간에서 단기 이평선들과 맞물리는 이런 꽈배기 패턴, 자, 이렇게 꽈배기 모양이 나와주는 이런 시점에서 이렇게 거래량이 터졌다. 자, 그리고 그 자리를 뚫어주는 자리가 중장기 이평선의 마지막 선인 360선이었다. 자, 이게 의미 있다라는 거죠. 박스권에서 꽈배기 이평선이 나왔다라는 거는 중장기 이평선과 단기 이평선들이 지속적으로 이제 밀집이 되어 있다라는 거고, 그렇게 밀집이 되어 있다라는 것 자체가 이미 시장 참여자들, 그러니까는 투자자들의 이런 매수 평균 단가, 이 종목을 바라보는 시선에 대한 적정 주가가 사실상 바닥까지 왔다라는 거예요. 이런 바닥 구간에서 의미 있는 대량 거래가 발생해서 상한가를 만약에 굳힌다라고 한다면은 점진적인 우상향을 그려볼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는 시점이다. 자, 이렇게 쉽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평선과 거래량과 캔들에 대한 그런 이해가 갑작스럽게 이렇게 이해가 되진 않으실 거예요. 지금 제가 뭐 말씀드린 내용들이 한순간에 와닿거나 이해가 된다라는 거는 주식 투자에 대한 경험치가 많이 쌓여졌고 쌓이신 분들이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거래량과 수급에 대한 원리를 아시는 분들이라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렇지 못하시는 분들은요, 이거를 억지로 이해하려고 하시기보다 그냥 그렇게 되는 거구나, 일단은 그렇게 넘기십시오. 네, 그러고 난 다음에 시장에서 변화되는 패턴과 이런 패턴이 나왔을 때, 이런 수급이 들어왔었을 때 어떻게 시세가 나오는지를 계속적으로 관찰을 하고 하다 보시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어느 정도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는 상태가 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도 스스로가 이런 이유들을 조금 더 심도 깊게 공부를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그리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DY뿐만이 아니라 기타 이런 패턴들이 나왔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에 대한 그런 원리들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요, 여기 위에 보이시는 배너 번호, 제 개인 직통 연락처인데 여기로 숫자 3번이라고만 남겨주시면은 그분들께 지금 제가 말씀드렸었던 꽈배기 패턴으로 인해서 어떻게 수익이 날 수 있는 가능성, 상승이 열리는 건지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깊게 제가 정리를 한 교육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요.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면서 지금 제 영상을 시청을 하시면은 아마 조금은 더 빨리 시장의 경험치를 흡수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렇게 4차 산업 수주들이 점진적으로 반등이 나와주고 있고 지수 연계 테마가 움직이고 있다는 것은 아주 긍정적인 신호라고 봅니다. 긍정의 신호. 자, 이런 긍정의 신호가 왔었을 때 수익의 기회를 잘 노리셔야 되는데, 이런 시장의 데이터의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뒤늦게 다른 종목을 매수하거나 이미 이제 뭐 사실 뭐 초전도체라든지 아니면은 맥신 그리고 2차 전지 상대적으로 물량을 이제 소화를 하는 게 아니라 소화가 필요한 시점인 종목들이 싸졌다라고 해서 달라드는 사람들이 생겨요, 분명히. 자, 그러면은 처음처럼 이렇게 올라가는 거에 대한 그런 기대를 가지고 투자를 하지만 꺾이는 구간에 산다라고 하면은 시간이 점점 더 오래 걸립니다. 더 꺾여버리거나 꺾인 상태에서 수렴을 한 다음에 뒤늦게 올라가거나. 자, 지금처럼 이렇게 초입부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초입부. 그리고 초입부에 들어가고 처음으로 눌러주는 자리에서 매수를 하고 이렇게 두 번 매매만 하면 됩니다. 두 번 매매.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되시죠? 부각받는 초입에 들어가거나 그 초입 이후에 처음 눌러주거나 확실히 눌러주는 자리에서 매수를 공략을 하셔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장에 꾸준한 관심을 가지고 그런 섹터와 종목군들이 어떤 종목이 있는지를 분류해 나가는 작업이고 수익을 만들어내는 작업이다. 일단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거고요. 제가 그런 식으로 투자를 해서 수익을 얼마나 어떻게 쌓아 올렸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준비했으니까 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시고 제 관점들에 대한 부분들을 좀 직접적으로 설명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테니까 끝까지 영상 집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는 현재 실전 투자 경력은 대략 한 10년 정도 되었고요. 자, 그간의 수많은 수익과 손실의 데이터를 토대로 자, 꾸준히 승률을 높일 수 있는 타점 그리고 조건식을 연구해서 현재로서는 꾸준한 수익을 내고 있는 10년 경력의 실전 투자 상위 1% 캔들 헌터입니다. 자, 그간의 제 업적을 조금만 한번 살펴본다라고 하면요. 자, 2020년도 자 6월 실전 투자 대회에 참여를 했습니다. 자, 일단 필명은 제가 혹시나 사칭하시는 분들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가려놨고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은 500클럽 자, 그리고 대회 참가일은 2020년도 자 6월 1일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제가 이때 당시에는 그냥 소액으로 조금씩 실전적으로 얼마나 현실적인 수익을 쌓을 수 있는지를 한번 테스트를 해봤더니, 자, 이때는 수익률 순위 329위, 자, 실질적으로는 상위 3.75% 정도 달성을 했고요. 누적 수익률 같은 경우에는 대략적으로 매매 일수는 뭐 한 달 정도 해서 자, 43% 수익을 올렸었던 적이 있습니다. 자, 바로 이때가 2020년도 6월 실전투자대회에 참여했었던 기록이고요. 500리그 최고 성적은 수익률 상위 3%까지 일단 진입을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는요, 바로 2021년도입니다. 2021년도 6월. 자, 이때부터는 제가 어쨌든 꾸준하게 실전투자대회를 참여를 해서 내가 얼마만큼 수익률을 낼 수 있는지, 자, 이런 부분들을 제가 꾸준하게 테스트를 조금 해보고 싶다는 욕심이 생겼습니다. 이때는 시드가 조금 쌓여서 3000클럽에 참가를 했었고요. 마찬가지로 2021년도 6월 18일 날짜에 실전투자대회를 참여를 했고, 누적 수익금은 대략적으로 860만 원. 자, 수익률 같은 경우는 크지가 않죠. 자, 22% 정도 됩니다. 자, 이때 최고 3000리그 성적 수익률은 또 마찬가지로 상위 3%에 진입을 했었고요. 자, 이쯤 되면은 뭐 상위 3%밖에 진입이 안 됐으면서 왜 실전투자대회 상위 1%라고 얘기를 하냐, 뭐 그러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자, 근데 2022년도 자, 마지막이죠. 최근 2022년도 자, 2월 실전투자대회에서는 제가 이때 당시에는 수익금을 참여 시드를 조금 낮춰서 출전을 했습니다. 자, 주식 100클럽에 참가를 했었고, 자, 누적 수익률은 자, 129%, 뭐 거의 130% 정도 되죠. 자, 100만 원으로 어쨌든 초과되는 수익을 원금 대비 100% 이상 수익을 냈습니다. 자, 수익률 순위는 제가 16위까지 올라갔는데, 자, 이 다음번 이제 제가 진입을 했었을 때는 최신화가 됐었을 때 뭐 11위까지는 올라간 적이 있었지만은 이거를 제가 따로 기록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기록되어 있는 바로는 자, 100리그 최고 성적은 누적 수익률 130%로 자, 수익률 순위 16위, 상위 0.1% 미만에 진입을 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제가 실전적인 투자 감각을 익히기 위해서 자, 꾸준하게 이렇게 참여를 하면서 수익 데이터를 쌓아놨었고요. 자, 이렇게 가능할 수 있는 이유들을 제가 지금부터 조금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 자, 꾸준한 수익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거와 마찬가지로 자, 누구나 가능합니다. 네, 당연히 나름대로의 기준과 다점 그리고 활용할 수 있는 조건식만 있다라고 한다면은 자, 지금 보이는 거와 마찬가지로 제가 뭐 한 100% 1000% 이렇게 수익 내지는 않습니다. 꾸준하게 자, 20% 그리고 뭐 30%씩 이렇게 쌓아 나가는 거고요. 자, 원금 대비 30%씩 딱 2번, 3번만 수익이 나면은 바로 원금 대비 100% 수익이 달성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제가 이때까지 매매를 하면서 활용했었던 조건식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도 잘 활용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꾸준한 수익 2-3달이면은 원금 대비 100%가 될 수 있는 그런 조건식을 지금부터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 겁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은 자, 단타 포지션이면은 단타 포지션, 그리고 스윙 포지션이면은 스윙 포지션, 각 포지션에 맞는 차트와 수급 흐름을 체크해서 들어가셔야 되는데, 현재 이런 아무런 무기도 없이 무작정 매수 매도를 하고 계신다면은 적어도 좋은 자리가 어디인지는 알고 매수하셨으면 한다는 겁니다. 자, 따라서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해 주시는 분들에게만 제가 실제로 실전투자대회를 참가하면서 이 사용했었던 조건식과 그리고 수익 실현을 할 수 있는 요령에 대한 내용을 자, 제 제자한테 알려주기 위해 정리해 놓은 PDF 파일이 있고요. 자, 그 두 가지 파일을 지금 바로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바로 단타 조건식입니다. 자, 단타 조건식을 활용을 할 건데, 자, 첫 번째로 단타 조건식 중에서 자, 초반 급등주 잡기라는 이 조건식이 있습니다. 자, 이 조건식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일봉상과 분봉상 저항대를 자, 뚫어주면서 대량 거래가 발생이 되는 시점에 이런 시점에 시그널이 발동하도록 설정해둔 초반 급등주 잡기 조건식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급등주 분봉 눌림 조건식입니다. 자, 여기 1번이라고 되어 있죠. 자, 바로 당일 주도 테마주가
대시세가 한 차례 나오고 난 이후에 자 급하게 올라가고 난 이후에 한 차례 조정이 나온 처음 눌러주는 이 자리에서 자 돌아서는 이 구간에 바로 시그널이 발동되도록 설정해둔 눌림 조건식입니다. 자 이렇게 단타 조건식이 또 있고요. 자 두 번째로는 바로 스윙 조건식입니다. 스윙 조건식. 자 스윙 조건식 같은 경우에는 자 여기 보시면은 저평가 고배당 스윙. 자, 첫 번째로 저평가 고배당 스윙 조건식인데, 자, 기업 장부 가치가 현주가 대비 약 2배 이상 저평가되어 있으면서, 자, 이 저평가되어 있으면서 배당을 많이 주는 기업. 자, 이게 바로 첫 번째로 스윙 조건식. 자, 그리고 두 번째, 이 급등주 눌림이라고 되어 있죠. 자, 두 번째로는 일봉상, 일봉상 급등 이후에 눌러주는 자리에서, 자, 대세 테마주들이 보통 큰 시세를 내고 난 다음에, 거래량을 줄이면서 이렇게 연속적으로 하락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연속적인 조정을 받고 마찬가지로 턴하는 자리에서 이런 시그널이 발동되도록 설정한 조건식. 자, 이 두 가지를 제가 지금부터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들께 제가 바로 공유를 해 드리도록 할 거고요. 자, 간단합니다. 자, 나는 조금 성향이 조금 빨리 예를 들어서 뭐 당장 2, 3일 혹은 2, 3일 혹은 3일 내에 수익을 크게 나는 종목을 원한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아래 보이시는 그리고 위에 보이시는 배너 번호로 단타 자 이렇게 두 글자를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나는 자금도 크고 조금 안정적으로 시간이 걸리더라도 큰 종목에 크게 투자해서 느긋하게 수익을 나는 종목을 원한다 하시는 분들은 자 이렇게 스윙이라고만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단타 스윙 자, 지금 이 영상 시청하시고 남겨주신 분들에게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조건식을 PDF 파일과 함께 드리고 있으니까요. 한 분도 빠짐없이 꼭 남겨주셔가지고 나만의 무기를 장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특별히 9월에 있을 빅 이벤트 일정주에 대해서도 설명드리도록 할 텐데요. 자 우선 첫 번째로는요. 바로 드론 수출 통제 관련주입니다. 자 중국이 고성능 드론과 드론 부품 관련 수출을 자 오는 9월부터 제한을 한다고 합니다. 자 우크라이나 전쟁 등에서 드론이 군사용으로 사용되는 것을 막겠다는 거고요. 자 여기 관련된 기사를 한번 잠시 살펴본다라고 하면은 자 여기 보시게 되면은 31일 날 중국 상무부와 관세청 자 여기입니다. 그리고 국가국방과학산업국 그리고 중앙군사위원회 자 장기배발부는 수출 통제법 및 대외무역법에 따라 국가 안보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국무원과 중앙공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서 자 특정 드론에 대해 임시로 수출 통제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자 제재는 9월 1일부터 시작되며 자 기한은 2년을 넘지 않는다. 자 대략적으로 자 8월 1일 날짜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네. 일단 9월 1일 날짜에 제재가 시행이 된다라고 하니까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드론 수출 통제 관련주들이 한 번 더 시세를 뿜어낼 수 있을 거다. 이렇게 한번 유추를 해보실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그런 종목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보통 세력 매집주들이 이렇게 단기 일정에 맞춰서 시세를 분출하고 꺾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 중에서 후보 종목을 제가 한 개 준비했고요. 자, 이 후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매집의 흔적이 있는 종목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중간중간 대량 거래를 발생시키면서 장대 양봉을 이렇게 뽑아냈다가 거래 없이 눌러주고 다시 횡보하는 척하다가 다시 한 번 더 장대 양봉과 거래량을 발생을 시킵니다. 자 그러고 난 이후에 다시 거래를 죽이고 현재로서는 이제 이평선이 밀집되는 이런 흐름을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일정의 임박한 시기에 맞춰가지고 슈팅이 한번 나올 수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이 들고요. 자,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일단 우선적으로 저평가 품절주에 해당되는 종목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대략적으로 유보율은 1600% 정도 되고요. 실질적인 부채 비율도 100%가 되지 않습니다. 자, 시가 총액 같은 경우에는 자, 바로 520억. 자, 완전 품절주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이런 종목들이 한번 시세 탄력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정말 크게 나온다. 이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자, 현재 이 드론 수출 통제 관련 세력 매집주 한번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일정입니다. 네, 두 번째 일정 같은 경우에는 8월 말, 그리고 9월 초까지 부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재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일본, 자, 후쿠시마 1원자력 발전소 오염수 해양 방류 관련 내용입니다. 자, 보통 이제 오염수 방류를 한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반사 수혜주들이 시장에서 부각을 받기 마련이고요. 지금 현재 8월 말에 해양 방류를 할 것이다라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자, 그 이유가 자, 이때를 제외하고는 자,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일정이 빼곡하게 쌓여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자, 관련 기사 내용들 한번 살펴보면서 한번 다시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은 자, 9월 4일부터 7일까지에는 인도네시아에서 동남아 아시아 국가연합 관련 정상회의가 있고요. 그리고 같은 달, 자, 9일에서 10일에는 마찬가지로 인도에서 자,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가 개최됩니다. 자, 9월 말에는 유엔 총회에 참석할 것이라는 전망 때문에 자, 해외 일정이 일단 너무 많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좀 참고해 봐야 될 포인트는 자,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시기인 8월 말과 9월 중순밖에 시간이 없다라는 거고, 자, 여름 안에 오염수를 방류하겠다는 일본 정부 방침을 고려하면은 자, 이 8월 말에 기시다 총리가 방류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석이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우리가 살펴봐야 될 종목군 중에 하나에 또 포함되는 일정주가 바로 이 오염수 방류 관련주다. 자, 마찬가지로 종목을 제가 준비하고 정리를 해왔습니다. 자, 어디까지나 저는 세력 매집주. 자, 일정주 같은 경우에는 그 일정에 맞춰서 미리 선매집에 들어가 있는 차트들이 연속적인 탄력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그런 종목들의 특징은 바로 자, 매집 흔적, 그리고 저평가 품절주, 그리고 추가적으로 일정이 있는 이런 종목들로서 간다. 자, 지금 현재 보여지는 이 종목 같은 경우는요. 자, 앞전에 엄청나게 많은 대금, 엄청나게 많은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러고 난 이후에 일반적으로는 하락하고 난 이후에 기술적 반등이 나와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이 종목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요. 기술적 반등이 나오기 이전에 그냥 그대로 거래량 없이 쭉 밀려버렸죠. 거의 뭐 50%에서 많게는 100%까지 의도적으로 이렇게 주가를 하락을 시킵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바닥을 한번 다지고 다시금 이제 올라와 주려고 하는 흐름이 형성이 되고 있는데 지금 밀집되어 있는 이평선들과 임박해 있는 시점입니다. 자, 따라서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전 세력 매집주들 아직 돈이 들어오고 나간 흔적이 없는 종목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유보율 1800%입니다. 네, 충분히 회사의 자금력 그리고 저평가되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명분이 되고요.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올라간다라는 보장은 없지만 자, 시가총액이 2,400억인 대신에 유통비율이 34%밖에 되지 않는다. 자, 따라서 이런 종목들이 일정에 임박하게 되면은 슈팅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꼭 눈여겨봐서 접근을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 이렇게 두 가지 일정과 두 가지 종목을 제가 간략하게나마 설명을 드렸는데요. 자, 품절주일수록 자, 그리고 이렇게 저평가 일정주일수록 수급이 한번 꼬이게 되면은 아무래도 가야 될 자리에서 못 가고 다른 종목이 오히려 부각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따라서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신 분들에게만 방금 그 두 가지 일정에 맞춰서 제가 추려낸 두 종목 저평가 품절주 자, 세력 매집의 흔적이 있는 종목들을 제가 무료로 정보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자, 이 영상을 보시고 여기 아래와 위에 보이시는 배너 번호로 자, 나는 드론 수출 통제 관련 수혜주를 한번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드론이라고만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나는 오염수 방류 쪽이 조금 더 관심이 있고 이쪽이 아무래도 시세가 크게 나와줄 수 있을 것 같아. 자, 오염수 방류 관련 수혜주를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오염이라고만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